수사 기간만 1년 6개월이 걸렸고요. 검거한 이 사건의 범인이요. 86명입니다. 야, 1년 6개월 동안 86명을 잡았다. 아니, 범인을요? 범인이 86명이요? 86명이 한꺼번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 네, 어떤 어떤 사건이길래. 자,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1월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강원도 화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유명한 축제 혹시 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축제, 산천어 축제. 산천어 축제. 네. 네. 네, 맞습니다. 사건 제보해 주신 분은 매년 그 산천어 축제를 준비하던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한다고 지역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차량 통제나 경비를 도와주면 화천군에서 수익금 일부를 마을에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조폭들이 그 경비권을 가로채려고 이제 주민들한테 문신 보여주고 협박하고 상인들 상대로 돈까지 빼앗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을 축제인데 마을 축제는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거를 조금이라도 아이, 알려서 이제 외부로부터 네. 관광객분들 모여셔서 네. 그 소득을 좀 올리려고 하는 네. 그런 지역 행사에 왜 지들이 나서 맞습니다. 마을 축제에. 예, 예. 근데 이게 또 신고를 처음 받은 경찰이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동네 건달이 아니더랍니다. 어? 아, 우리는 그 동네에 그 양아치? 불량배나 뭐 불량배나 그 뭐 그런 불량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런 이권 싸움 한 예. 건줄 알았는데 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스케일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데 그래? 마을 축제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영화 장면 같아. 차량을 이동하는 형님을 배웅하는 조직원분들이고요. 실제 장면입니다. 아, 영화가 아니라요? 예, 예. 이게? 저 여기 지금 도로에 늘어선 사람들이 다 조직원들이에요? 저건 일부였고요. 서울, 강남, 성남, 남양주, 연천, 포천 등 전국에 활기치던 조직이었습니다. 야, 산천어 축제에 뭘 먹었겠다고 그거를 가가지고 참. 근데 어쨌든 아니, 스케일을 봐봐. 이 정도 스케일이면 일선 경찰에서 사실 수사하기가 힘들어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보통 청으로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당시 제가 근무하던 곳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이 남양주에서 있는 식당에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총회를 가진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그 사건을 맡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럼 그 남양주 식당에 모여서 총회를 한다는 그 조폭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100여 명 됐을 겁니다. 그럼 그때 광수대 직원은 몇 명 계셨었어요? 저 정도 되려면 한 뭐 수사 조직이 한 50명 이상은 돼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5명이요? 예. 100대 오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규모 아닙니까? 이거 전설로만 듣던 진짜. 아니 그 18대 1 다 뻥이에요. 다 뻥이고 그쵸? 다 뻥이고 100대 오면요 5명이면 100명인데 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가요? 저기 가면 죽는데 한 발짝도 100명이.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 조직들은 막 무기 갖고 다니고 진짜 이 말이 대치해야 안 되는 되는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본다면. 네. 그래서 형사님은 일단 제보자를 만나러 일단 화천으로 갔습니다. 네. 그 주민이 그 조폭 조직원 중에 친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한번 자리를 주선해 볼까요? 라고 형사님께 말씀을 하더랍니다. 조폭이랑 친한 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요? 이거 좀 그게 이제 어느 날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 다급하게 제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깡패인데 조직원들한테 두들겨 맞다가 도망을 쳤다면서 숨겨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때 숨겨줬는데 그 인연으로 안부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도움을 줬으면 은혜를 갚아야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조폭 입장에서는 형사를 만난다는 거는 조직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선한다고 이렇게 만나려고 할까요? 그렇죠. 그 조직원이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어머. 만나기로 한 그 조직원을
꼬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네. 형사님들이 꼬마와 약속을 잡고 접선을 하러 갔는데요. 네. 만나자마자 이 꼬마가 형사님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째려봤다고 합니다. 일단 형사님들을. 형사님 다른 조폭증자. 그럼 어떤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왜 그런 식으로 사람 쳐다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니 왜 처음 보는데 시비를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왜? 그래서 후배 형사님 한 분이 엄마 너 반장님한테 왜 그래? 하니까 형사님이세요? 가봐. 그래 몰라. 그래. 다른 조직이 우리 여기 뭐 아까 말한 이권. 이권이나 네. 뭐 개입하려고 이 적당한 거 가질 수 사실 이게 있잖아요. 예능인 차원에서 던진 약간 이 어느 정도 얘기였는데 그게 정답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형사님도 근데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요. 있었던 진짜. 일이니까요. 그래서 한바탕 묻고 이제 꼬마랑 확 친해졌죠. 협조를 잘 해준 덕분에 두목과 행동대장 그리고 조직원이 몇 명인지 조직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규모 봤잖아요. 전국구라고. 엄청나고. 전국구면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다 네. 연결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꼬마가 말한 이 두목의 정체부터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인가? 두목이 최 씨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친구가 범서방파라는 조직을 활동했던 애더라고요. 나 이거 나 들어봤어. 뉴스에 맨날 나왔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서방파. 예. 조폭 행동대장의 이거 결혼식장. 봤었어. 맞아. 살벌하게 생긴 남성들이 건물 입구에서 위세를 과시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국내 최대 폭력 조직인 범서방파의 두목과 조직원들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명하잖아요. 소위 그 국내 3대 조폭 중에 하나인데요. 조양은이 이제 양은이파가 있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재 오비파가 있었는데 범서방파가 이제 국내 최대 규모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아마 옛날에 뭐 영화 배우 협박한 사건 전화로 협박했잖아요. 그래. 맞다 난리 났었다 그때. 그 당사자가 이제 김태촌이죠. 예, 맞습니다. 김대촌이가 구속되고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흩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때 최 씨가 범서방파 정신을 이어받아서 세력을 이어나가자 취지로 해서 2004년도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최 씨가 이어받았다는 거군요. 참 이게 뭐 도자기 빚는 기술도 아니고 그런 걸 이어받죠. 처음에 조직 결성할 때 모인 장소가 강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남 범서방파라고 지었습니다. 저기 조직폭력배의 이름은 형사님들이 지어주신다고 제가 들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지역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네. 자기네들이 짓는 게 아니다. 네, 그 형사님들 얘기했죠. 지역 이름으로 네. 만들어주셨어. 맞습니다. 그렇게 형사님들은 이제 꼬마를 통해서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저지르고 다닌 그 범죄들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게 없더라고요. 왜 없죠? 아니 여기 없다고요? 강남에서 화천까지 갔을 때는 한 번에 거기까지 갔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하면서 갔을 가능성이 저는 예상이 됐었는데. 분명 강남 범서방파 애들이 와서 한바탕 뒤집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무서워서 신고조차 못했더라고요. 그렇겠죠. 얼마나 악랄하게 하고 아무래도 이제 왔으면. 뭐 지금 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뭐 수소문하고 어렵게 찾아다니고 해도 입을 꾹 다물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보복 실제로 또 보복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얘들 보복당할까봐. 네, 한 번은 얘네가 어떤 오락실을 박살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갔더니 2년 전에 이미 폐업을 하고 업주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서 힘들게 이제 업주를 찾았는데 그 업주는 이제 지금 생각해도 살 떨린다고 하면 더 이상 엮이기 싫다. 그럼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러니까 그쵸? 두려운 거죠. 계속. 네. 며칠째 쫓아다녀서 겨우 이제 진술을 받았는데요.
두목 최 씨가 관리하는 도박 사이트를 그 오락실에서 허락 없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오락실을 다 깨부수고 업주를 4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음료수 캔을 수건에 말아갖고 전시회를 폭행하고 돈도 싹 뜯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고문 이상의 수준으로 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하고 조용히 지내면서 협조도 안 하신 거죠. 못하지. 두려워서 못하지. 그렇게 찾아서 하고 그러면 그렇게 때리면. 네, 그렇게 저희가 추적 끝에 피해자들을 찾아냈는데 살인, 폭행에 아파트 분양, 그 유흥업소 등에서 상대로 억 단위로 이제 넘는 돈을 갈취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빼앗은 돈으로는 조직 단합대회 열고 출사원 조직원들 격려금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유 참. 단합대회래요? 출소 경력은 네. 기가 막히네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사건 형사님 나오시면 살인 사건 하나를 들게 다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죄목이 살인은 기본이고 폭행에 갈취, 강금. 감금. 너무 많죠. 진짜 사건만 들어도 너무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는데 강남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게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는지. 예. 그간 조직의 범죄 행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행동 강령. 강령이 있습니다. 범서왕파에. 첫 번째로 경찰에 잡히거나 내사 중일 때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직원들의 이름을 모두 지운다. 조직을 배신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 어머. 세 번째는요. 인터넷의 조직 관련 내용 작성은 절대 금지한다. 네 번째, 타 조직과 전쟁 시 절대 밀리지 않는다.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나쁜 쪽으로 결속력을 다지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더 조직에 있다가 이제 많이 나가게 되면 저게 사실은 강령이라고 하지만 협박이에요.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들 봐라 이런 건데 이게 이 네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그 일부죠. 그쵸. 예, 조직원 내에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그게 발각될 경우에 처신할 방법까지도 마련해 뒀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형사님들은 마지막으로 이 조직 자금의 흐름을 밝혀낼 일만 남았는데요. 그때 경찰서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무슨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두목 최 씨의 그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팀의 그 형사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사색돼 갖고 형님 이거 어떡하죠? 이러는 겁니다. 왜요? 왜요? 전화를 건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 최 씨인데 어머. 당신들 왜 내 통장 계좌를 까? 이렇게 해요. 두목이잖아요, 두목. 황당했죠. 두목이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 후배분이 놀랄만도 한 게 이거 비밀 수사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목인데 네. 두목이 두목이 갑자기 이 저희한테 전화가 경찰이 오니까 수사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버린 거네요? 예. 그 두목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지? 그럼 그 꼬마라는 사람이 또 또 뭐 협박을 당했거나 저희도 놀라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싶었죠. 알아보니까 은행에서 최 씨한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들이 당신 통장 계좌를 확인했다. 당사자한테 알려주면 그게 비밀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 이제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네. 이제 시행이 되면서 네. 언제 어느 때 무슨 사건으로 당신 계좌를 수사했습니다고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보통 비밀 수사를 할 때는 이걸 나중에 체포된 이후에 알려주는 것으로 좀 협약들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저희 후배가 실수로 통보 날짜를 너무 짧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통보한 거예요. 지금 용감한 형사에서 첫 번째 실수가 나왔어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후배님은 잘 계시죠? 예, 잘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네, 체포하리라는 이게 확신이 왜냐면 있으니까. 증거가 명백하고 네. 하니까 체포만 하면 된다라고 또 해서 요쯤이면 되겠지 했던 게 더 오히려 이제 뭐 진술이 늦어지고 하면서 좀 길어질 수 있었겠죠. 최 씨가 이거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거의 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해요? 코앞에 왔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즉시 작전을 아예 변경해 버립니다. 일단은 그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6명을 빨리 체포하고 네. 그냥 바로 구속을 시켜 버립니다. 어. 그리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소위 그 잡범들이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잡힌다고 쉽게 얘기했을까? 아까 행동강령 보니까 뭐 안 했을 것 같죠. 번호 지워라, 너 누설하면 내용을 불면 뭔가 그쵸, 응징이 가해지기 예. 때문에 절대 안 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래다들까 조직을 배신하지 못하게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놨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말단 조직원 한 명이 선배한테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조직원을 이제 찾아내서 살고 싶으면 가서 똑바로 말해라.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고 야구방망이로 다시 또 폭행 당하고 그 사실이 조직원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막 소문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잡힌 놈들한테 선택권을 줬죠. 쉽게 가자. 너희들이 제 발로 들어오면 불구속이고 형사들 힘들게 하면 구속이야. 어떡할래? 그랬죠. 불구속이 되면 어찌됐건 일단 지금은 나갈 수 있으니까. 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거니까 자유로워지니까 당연히 불구속 선택하죠. 예. 제가 네. 수가 먹혔죠. 어. 조사 끝내고 자 이제 가도 돼. 근데 벌금을 맞을 거다라고 했더니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형사님 저도 뭐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머. 좋아하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나간 애가 다른 조직원들한테 이제 소문을 낸 겁니다. 야 니네 불구속 할 수 있어. 네 발로 들어가. 어머. 네, 그때부터 어머.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전화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아 형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저 언제 가면 돼요? 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맛집처럼 줄 서서 있었겠는데. 줄 서서 그쵸. 아 그래 그럼 나도 빨리 가야겠다. 불구속이니까 네. 빨리 가가지고 빨리 줄 서서 빨리. 형사님도 귀찮게 하지 말고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대체? 근데 단순하다. 조직은 금방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조직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대장, 네. 행동대원, 그 아래 조직원들까지 차례차례 다 검거하고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두목 최 씨만 남은 겁니다. 아, 두목은 또 별개지. 그치. 그리고 강단 있게 내 계좌 왜 털어요 하고 전화까지 했는데. 경찰에 전화할 정도라면은 본인 발로 안 왔을 것 같아. 네, 이미 그 주거지에서는 도주한 상태였고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강남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으러 나섰는데 그때 저희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최 씨가 를 타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급 수용차 아닙니까? 그 세단 긴 거. 얇은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요. 야, 그거 뭔데? 어떻게 생긴 건데? 하니까 아 형님 퓨마가 하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라고 완 하더라고요. 직관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강남에 가서 이 퓨마만 찾으러 다녔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일단 네. 이제 너무 힘들고 배고파갖고 밥부터 먹고 다시 시작했는데요. 밥을 다 먹고 나오니까 그게 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게 이게 딱 퓨마가 아니, 식당에서 딱 나왔는데 골목에서 이제 앞에 그 퓨마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이는 네. 이게 착한 일 하는 사람은 밥 먹고 일해라. 네. 그거야. 그쵸, 든든히 그쵸. 먹고 든든히 일해라. 먹고. 이런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야. 맞아. 잡히려면 딱 그렇게 잡히더라고 네.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차 번호판을 보니까 최 씨 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잠복이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 히터도 못 틀고 차에서 새벽까지 덜덜 떨고 있었는데 저희 팀장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마트에서 뭘 사오더라고요. 예. 근데 나간 팀장이 갖고 온 거는 대형 쓰레기 봉투를 사오더라고요. 아, 쓰레기 봉투요? 예. 그러더니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아,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예. 추우니까. 아, 그때 저도 그게 쓰레기 봉투 한번 써봤거든요. 효과가 있나요? 따뜻했습니다. 진짜. 진짜. 시골에도 따뜻하죠 안에서. 얼마나 추웠으면, 아유, 쓰레기봉투까지. 그렇게 이제 형사님들이 잠복 근무로 히터도 틀지 못한 채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쓴 채 다음 날이 밝아옵니다. 아유, 나를 새셨네. 그리고 그때 덩치 큰 한 남성이 타려고 하더랍니다. 어. 그 사람은 네, 최 씨였습니다. 아, 두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쓰고 있던 뭐 쓰레기 봉투 써다 벗어버리고 가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아, 드디어 잡았네요. 잡았어요.
아우 하루를 꼬박 세워가지고.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첩보를 받은 지 1년 6개월여 만에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 86명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야. 그 일망타진하게 되는 그 순간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 조직 강남 범서방파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세상에 문신 봐봐. 폭력의 살인, 사기의 금품 갈취까지 6년 넘게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아유, 세상에. 5분이서 어떻게 저걸 다 일망타진했죠? 그러니까. 불구속 한다니까 다들 들은 거예요. 네. 야. 자, 결국 네. 최 씨는 조직 단체 구성, 폭행 및 공갈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받고요. 다른 조직원들도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그해 우리 길상사 형사님이 특진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특진을 해야죠. 해야죠. 네. 네. 당연하죠. 제 발로 찾아오면 불구속 아니면 구속. 이게 완전 이 수가 완전 통했네요. 맞아요. 신의 한 수였어요. 그가 진짜 범죄와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신 겁니다. 네. 제 반장으로서 방향을 못 잡은 후배들도 고생하고 수사가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폭 수사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범죄 사실을 공소장도 많이 보고 아마 학창 시절에 그랬으면 아마 제가 판검사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더 나아요. 근데 어디서 지금 지금 형사님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멋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현실감이 없어요. 조폭을 만난다?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사실 그 두목이 출소한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네. 저 최 씨입니다. 어머. 그때 저희 시원하게 보내주셨는데 기억하시죠? 무서워.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형사가 쪽팔리게 쫄 수는 없잖아요. 최 씨가 소주 한잔 하자고 하는데 뭐 시원하게 점심 한번 먹자. 그래서 점심 한번 먹었죠. 먹었어요? 예. 그러면 그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갔어요? 다른 거 뭐 필요했냐? 어차피 타켓이 너 올라가 있어. 이제 행동 조심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두목급들이 이제 출산 나오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어디 가면 이제 인맥 관리를 하는 걸 이제 싶더라고요. 나 거기 그렇지. 거기 서해 우리 아니, 나 반장님 알잖아. 지역번엔 뭐 그 이렇게. 길반장 알고 있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 뒤로 이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